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마감 브리핑입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식시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죠. 자, 수급 조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어떤 스탠스가 바뀌면은 시장 환경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복잡다기한 거죠. 이 중동 긴장 고조, 그리고 기업 실적 둔화, 여기에다가 더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는 매파적인 시장의 견해,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베타 계수가 높은 우리 시장은 그 영향을 더 심하게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8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3% 하락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스닥 어제 바이오 망가뜨리고 오늘 이 테슬라 실적으로 해서 2차전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직전 저점을 깨뜨렸고 아래 꼬리를 달지 않으면서 깨트린 채로 끝나게 되면 신용 담보 부족 계좌, 이 담보 비율 하회로 인해서 이 반대 매매가 내일 상당 부분 또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을 겪는 거죠. 매물이 매물하다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신용 담보 대출이랄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더더욱더 담보 비율을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담보 비율 메우다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는 1.69%, 그나마 이네들은 아래 꼬리는 좀 타네요. 뭐 중국 1%대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 가권 지수는 상승입니다. 지금 현재 TSMC가 1.11% 상승해 있죠. 그런 영향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 우리만 유독 이렇게 오를 때는 쬐끔 오르고 떨어질 때는 이렇게 무지하게 떨어지는지 말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59원대까지 올랐네요. 1359원대까지 환율 좀 올라 있고, 이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내야죠. 이런 환경에 여러분들 지금 뭐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기 힘들고, 아울러서 보유 종목 관리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잘 지키시고 이 어려운 또 난간을 또 이겨내게 되면 또 시장이 한번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셀인 메이, 바인 노벤버, 뭐 노벤버가 11월 아니겠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만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한국 시리즈 좀 시작이나 끝날 때쯤 주식시장이 좀 바닥을 치고, 뭐 올해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 대주주 양도세니 이런 게 또 수급상 부담으로 작용 안 하고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께서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다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힘내시죠. 또 기회가 올라옵니다. 내년 뭐 총선, 그 다음에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또 연말 연초에 이 정책주 중심으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떨어질 때는 뭐 그런 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바닥 칠 때까지는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조정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터닝할 때 어떤 게 주도할 것인가, 그런 걸 미리미리 해야죠. 저도 한 두세 개 그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차후에 하나씩 좀 말씀드릴까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말한다 한들 뭐 의미가 없죠. 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스닥 직전 저점 이탈, 신용담보 부족계좌 체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안 깼어야 돼요. 여기서 안 깨면 이제 단기 이중바닥, 쌍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깨버리게 되면 뭐 사실상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도 엘리어트 파동, 네, 상승 1파, 뭐 2파, 3파,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 A, B, C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하락 때도 하락 파동도 반등 주고 여기서 직전 저점을 깨뜨리지 않고 올라가면 이제 이중바닥이 되지만 직전 저점을 이렇게 깨버리게 되면은 이게 하락 1파, 하락 2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게 뭐 바닥을 잡으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건 수급인데, 수급인데, 뭐 우리 시장, 뭐 외국인들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를 걸리는 장이니까 결국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초점을 좀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을 때는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자, 코스피는 다행히도 직전 저점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받치려고 하니까. 그럼 원래 SK하이닉스도 한 3% 하락, 삼성전자 1%거든요. 2400선을 깨게 되면 추가 조정이 또 불가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오늘 밤 파월 연준 의장이 뭐 헛소리만 안 한다면, 좀 너무 매파적인 발언만 안 한다면 그러지만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이 적전 저점 2400을 깨뜨려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럼 좋은 소식은 없냐 하나씩 찾아보죠. 자, 이거 뭐 시황 관련된 내용인데 이 중동 긴장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 연준 파월 의장의 어떤 메시지가 더 오랫동안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매파적인 견해를 좀 유지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같고요. 이 테슬라 지금 시간에 의해서 테슬라가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닝콜에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투자자들을 경고했죠. 이게 시간에서 이제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리는 흐름이었죠. 물론 이제 11월 30일 날 첫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까지는 상당히 엄청난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고, 사이버 트럭으로 현금 흐름 창출은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즉 2025년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연말에 기존 차량에 대한 추가 가격 인하도 있을 예정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여기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말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자, 넷플릭스는 시간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12% 올랐죠. 그런 얘기가 좀 남아있고, 유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규제 조치를 좀 완화시키면서 유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소카, 뭐 카카오 뭐 등 이런 기사가 좀 많이 있네요. 여기 넷플릭스 3분기 가입자 수가 3년 만에 최대치를 보이면서 콘텐츠가 일시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밤에 좀 매파적인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좀 발언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외국인 순매도, 그 다음에 코스닥 직전 저점 이탈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위험 관리 잘 하면서 방어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좀 이겨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